네, 결정적 투자 시간입니다. 제약바이오주들이 오늘 일제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저희도 지난 시간을 통해서 셀트리온, 방금 전에 이호근의 텐텐텐 통해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확인해 보면서 전반적인 종목들을 확인해 봤는데요. 이번에도 관련한 이야기 조금 더 심층적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파프로의 정태근 투자전략팀장 함께합니다. 팀장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약바이오주들이 사실 그동안 굉장히 소외를 받았었는데 네. 이제는 그 소외를 벗어나서 다시금 좀 시장의 중앙에서 빛을 볼 수 있을지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네. 보십니까? 일단은 뭐 전제 조건을 좀 깔아야 될 것 같아요. 전제 조건? 네. 그 잘 아시겠지만 그 제약 바이오, 그러니까 헬스케어까지 포함을 하겠습니다. 이쪽 섹터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코로나가 시작되게 되면서 그런 테마가 형성되게 되면서 그쪽 관련주들 강세를 보였었거든요. 그러면서 아시겠지만은 기존에 있던 임상이라든지 신약 개발이 중단이 되거나 아니면은 조기 종료가 되는 사태가 좀 발생이 되게 되면서 테마군이 좀 형성이 됐는데 이제 또 중요한 건 이 코로나가 식게 되면서 이게 본업인 임상이라든지 신약 개발 쪽으로 가야 되는데 네. 이게 또 급성 단염이라든지 또 원숭이 두창이라든지 또 테마성 테마성 어떤 재료들이 좀 발생이 되다 보니까 이 본업으로 가기엔 좀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본업인 뭐 신약 개발이라든지 임상을 하는 기업들이 뭐 이제부터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네. 이런 부분들이 이게 본업이 시장을 이끄는 것들이 아니라 이 본업을 하고 있는 이 개별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고 업종 전반적으로 이제 모멘텀이 되지 못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뭐 제약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이후에 계속해서 이 테마성 재료 방금 말씀드렸듯이 코로나 이후에 원숭이 두창이라든지 급성 간염 이런 테마들 쪽으로 계속해서 분위기가 좀 이끌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흐름은 그렇게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코스닥 쪽의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시간이 물론 테마성 흐름은 나오겠지만 이 본업이 부각이 되게 되면서 소위 말하는 어떤 그 성장기라든지 이런 주가 상승기 이런 부분들은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좀 드려야 될 것 같네요. 그동안 이제 이슈와 함께 네. 움직였었던 종목들이 제약바이오에 워낙에 많았고 그 이전을 좀 보면은 뭐 신약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던 그런 시기도 있었어요. 네네. 정말 황금기라고 그렇죠. 불리는 그런 시기도 있었는데 사실 그 황금기를 뒤로 하고 나서는 안 좋은 이슈들도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이게 신뢰도 회복에는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드는 가운데 네. 어찌 보면은 고환율, 고금리 이런 좀 네. 경기 침체라는 그 키워드 안에서 다시금 좀 네. 어떻게 뭐 등 떠밀려서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또 연출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보면은 뭐 원재료나 이런 부분이 환율하고 좀 덜 영향을 받아서 오히려 더 부각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을 또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는데 거기에 네.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찌보면 등 떨밀려서 제약 바이오가 좀 강세 보일 가능성이 네. 있을 것 같아요. 시장이 좀 너무 오늘 뭐 코스닥 뭐 급등이 나오긴 있긴 하지만 4% 넘겨오고 네. 있습니다. 급등이 나오긴 하지만 최근 시장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이렇게 손 놓고 있기보다는 어떤 대안을 찾을 수밖에 네.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시장의 이슈가 이 공급망으로 비롯된 원자재 가격 상승 이런 부분들인데 여기서 좀 자유로운 업종이 없을까, 자유로운 섹터가 없을까 이런 부분을 좀 찾다 보니까 아무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제약 바이오 섹터가 좀 강세를 볼 수 있는 여건이 좀 마련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여건 이외에 제가 전제 조건 좀 깔았듯이 본업인 신약 개발이라든지 임상 이런 부분들이 좀 제기가 되게 되면서 이런 기업들이 뭐 시장을 좀 주도를 하게 된다면 업종을 주도를 하게 된다라면은 네. 뭐 그런 현상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게 되면 뭐 최근에도 셀트리온이 좀 이슈가 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예전에 그 바이오시밀러 이 제품들을 개발을 하게 되면서 이 바이오시밀러가 또 시장을 이끌게 되면서 바이오 제약업종이 상당히 강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라면은 이 바이오 제약이 됐던 시장 주도권을 가져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부분이 없다라면은 원숭이 두창이라든지 임상탱에도 개별 종목이 좀 제한이 되게 된다라면 네. 뭐 말 그대로 개별 종목적으로는 접근이 가능하겠지만 뭐 전체적 업종으로 접근하게 된다? 그거는 조금 아직까지 무리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네요. 그럼 개별 종목을 정말 네. 잘 골라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좋아하시는 종목이 있고 네. 또 시장에서 시가총액 3위 종목을 기준으로 해서 보는 종목들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셀트리온 3인방의 주가가 네. 오르고 있고 언급도 굉장히 많이 되고 네네. 있습니다. 셀트리온 그리고 또 다른 바이오 종목들의 주가의 추이를 쭉 보면서 매력도를 좀 평가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우리가 대장 얘기하게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셀트리온 그리고 뭐 삼성 헬스케어, 바이오로직스, 삼성 SK 바이오로직스. 바이오사이언스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아시겠지만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주가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 최근 그 반등을 좀 하려고 하고 있는데 네. 이것도 최근에 아시겠지만은 코로나 흡입형 치료제 삼성 소식이 나오게 되면서 좀 들썩거리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좋은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데 요거는 잠시 종목에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 셀트리온 같은 게 그렇게 좋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1분기 때 실적을 좀 한번 파헤쳐 보기 자세히 좀 들여다보게 되면은 아직까지 조금은 이 코로나 관련 매출이 지금 실적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일단 레키노라즈 매출은 많이 줄어든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단키트 관련해서 그러니까 코로나 관련해서 진단키트 관련 매출들이 1분기에 상당히 좀 많이 반영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쨌든 엔데믹적으로 넘어갔을 때 여기에 대한 매출이 이제 줄어들게 되면서 기존에 가지고 있는 바이오시밀러 삼성 세트 이 부분이 얼마만큼 또 매출 영향을 줄 것인가 지금 거기에 그 부분에서 확인을 하고 접근하더라도 저는 무리가 없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뭐 계속해서 반복되는 얘기지만 그럼에도 결국 말씀드려야 될 부분은 어쨌든 코로나 관련했던 이 일회성 어떤 매출 이런 부분들이 빠져나가게 되고 본업인 바이오시밀러 매출이 얼마만큼 또 안정적으로 받쳐주게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셀트리온이 유럽 쪽에서 어떤 그 영업 환경이 이렇게 녹록한 상황은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 바이오시밀러 삼성 세트에 대한 어떤 점유율이 꾸준히 지금 현재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가격을 좀 낮추는 전략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 가격을 낮추게 되면 아시겠지만 마진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문제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조금 타개하기 위해서 어쨌든 유럽에 영업권이 있다 보니까 이걸 판매를 통해서 좀 타개를 해보겠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좀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좀 부각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점유율 하락한 만큼 이 직판매를 통해서 얼마만큼 또 보전이 되느냐 이런 부분도 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너무 안 좋은 말씀을 드린데 근데 결국 중요한 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들에서 어떤 그 해결이 돼야 셀트리온 주가는 좀 상승으로 전환될 수가 있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것들은 조금은 참고는 좀 하셨으면 좋겠네요. 네. 지금 앞서서 계속 네. 언급됐던 단어 중에 하나가 원숭이 두창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에는 확진자가 지금 뭐 5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네네네. 굉장히 조금 있기는 한데 여기에서도 관련한 종목들의 움직임들이 뭐 살짝이나마 네네. 보이긴 했습니다. 지금 뭐 전체적으로 그렇게 따져보자면 그 전부터 나타났던 위드 코로나, 뭐 다른 진단키트 시장 이런 쪽을 쭉 한 번씩 볼 필요는 있는데 이게 코로나가 지나고 나면은 그 네. 시장 자체가 이제 또다시 좀 저무는 것 같아서 그런 쪽은 그럼 투자자로서는 좀 매력도를 좀 덜 느끼게 되지 않을까. 아, 이것도 좀 선별적인 작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진단키트가 모든 걸 다 진단하는 말 그대로 진단하는 거 아니지 아니죠. 않습니까? 다 영역이 있기 때문에 일단 코로나 관련 진단키트는 뭐 안 보는 게 낫다고 그냥 단언해서 말씀드릴게요. 말씀을 드리고 아마 진단키트가 다시 강세를 보이는 건 제가 봤을 때는 이게 학습 효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때도 잘 살펴보시게 되면 이제 코로나 대표적인 종목이 시젠이지 않습니까? 네. 이게 진단키트 대장주 역할을 하게 되면 시세가 상당히 좀 강하게 났었는데 이게 코로나 같은 경우도 바이러스가 발생이 되게 되면 어쨌든 진단을 해야 되고 이거를 막기 위한 백신. 그러면 이 백신을 사용하기 이전에 이게 만약에 감염이 됐다. 그러면 이 치료하기엔 치료제 이런 부분이 나와야 되거든요. 어찌 보면은 진단키트, 백신, 그리고 치료제 이게 어떤 연결고리가 있을 수 있는데 과거에 이런 학습 효과가 있다 보니까 원시두창 같은 경우도 어쨌든 바이러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바이러스랑 공통점 때문에 아마 진단키트가 제가 봤을 때 가장 먼저 좀 부각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미코 바이오맨드가 시세가 강하게 났었고 그리고 블루베리 NFT 이건 NFT 관련된 종목인데 원래 본업은 이 진단키트 쪽입니다. 그래서 블루베리 NFT 같은 종목들도 그래서 좀 부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건 이제 이게 확산세가 과연 나오느냐 요거에 따라서 이 테마가 커지느냐 줄어드느냐 이렇게 좀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어쨌든 다행인 점은 코로나와 틀리게 이제 공기 중 감염이 안 된다라는 거 감기처럼 그게 어찌 보면 좀 다행이라 봐야 될 것 그럼요, 같아요. 다행이죠. 예. 예전에 메르스 같은 경우에도 치사율은 상당히 높았었지만은 이게 전염이 상당히 낮았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 공기 중 감염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숙주만 잘 관리를 하게 되면 충분히 이것도 제어가 가능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원숭이 두창도 아마 그런 맥락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학습 효과에 의해서 뭐 미코 바이오메드라든지 그리고 블루베리 NFT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는데 결국 중요한 건 이 바이러스가 확산이 되느냐가 좀 관건일 것 같은데 어쨌든 글로벌 전반적으로 이제 WHO도 지금 경고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바이러스는 근데 한 가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인간이 제어가 불가능하다라는 거. 하지만 전염력이 낮다라면은 그나마 어쨌든 통제는 가능하다는 점을 보게 된다라면은 제가 조금 애매하지만은 어쩔 수 없이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켜본다라는 의미는
확산 여부를 일단 봐야 하고 그에 따른 네. 주가의 움직임을 봐야 한다는 건데 지금 상황에서는 네. 사실 이렇다 할 의미를 부여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죄송하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게 예전에 코로나 팬데믹처럼 확산될지에 대한 부분을 저도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죠. 네. 우리는 의학 전문가가 아니니까요. 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확신해서 말씀드릴 수 없는 네. 부분이고, 그리고 이거를 어쩔 수 없이 바이오 관련해서 연구 논문을 찾아봐야 되는데 예전에 코로나 같은 경우는 아침 방송 통해서 되게 많이 말씀드렸었거든요. 연구부 그런데 지금 모수의 두창 같은 경우는 뭐 천연두와 비슷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천연두 사례를 참고하게 되면서 일단은 말씀을 드려야 되는 부분들이고 이제 앞으로 뭐 혹시라도 연구 논문이 나오게 되면은 그거를 번역을 해서 좀 살펴보고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시장 상황이 조금 안 좋았을 때 오히려 이제 투자처를 샀다 보니까 이런 테마로 수급이 조금이나마 유입돼서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이 보였는데 이게 정말 코로나처럼 장기적으로 갈 수 있을지 여부는 좀 그렇게 되지 않아야겠지만 네, 안 원숭이 해야겠죠. 도창이 네. 확산세가 급격하게 네. 늘어나야 그런 분위기가 좀 나타날 것이다. 근데 그런 일 없으면 좋겠어요. 없어야죠. 네, 예, 없으면 없어야 좋겠어요.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또 진단키트 얘기 나오면 네네. 백신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같이 풀어갑니다. 네. 백신 관련주도 움직임 어떤가요? 요새는 거의 언급이 되고 있질 않아서. 그래서 이게 아마 원수의 두창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저도 좀 백신 관련주의 치료제 좀 살펴봤는데 네. 아직까지 주가 그렇게 움직임은 없는 것 같아요. 주가는 움직임이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백신을 보게 되면 이제 뭐 소위 이제 mRNA 관련해서 이게 백신이 관련주가 상당히 좀 강세였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 모든 이 백신 관련 다 살펴봤는데 아직까지 뚜렷한 움직임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앞 질문에서 말씀드렸듯이 이게 진짜 심각하게 코로나처럼 이 확산세가 진행이 되게 된다라면은 이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다 강세를 보이게 되고 이게 시세가 아시겠지만 백신 넘어가게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어쨌든 이 확산세가 그렇게 심하지 않다라고 판단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네. 그런 부분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백신 관련주들의 움직임은 그렇게 아직까지 모두 뚜렷한 움직임은 없다라고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해서 코로나 관련 테마 쪽도 한번 살펴봤는데 뭐 대표적으로 ST팜이라든지 바이넥스 이런 종목들 있지 않습니까? 네. 찾아봤는데 그쪽도 아직까지는 뭐 움직임은 아직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렇다면 지금 제약바이오주들의 개별 종목들의 움직임들 지금 네. 보면 굵직한 종목들뿐만 아니라 코스닥에서도 제약바이오 섹터 자체의 상승률이 두드러지고 있거든요. 그럼 뭘 봐야 하는지 네네. 만약에 투자를 이런 상황에서 경기에 이런 상황 속에서도 매력이 부각된다라고 하면은 어떤 관점으로 어떤 종목군을 봐야 한다라고 보십니까? 제가 서대 개별 종목을 좀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개별 종목의 어떤 선정 기준은 그러니까 신약 개발이란지 임상이란지 어떤 새로운 소식이 있는지 네. 그러니까 임상을 포함한 신약 개발인지 아니면은 매출이 발생될 만한 이슈가 있는 건지 이 두 가지의 좀 관점 포인트를 맞춰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두 가지 종목 동조가 지금 보이는데 하나는 앞타머 사이언스 그리고 하나는 에이비온이라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앞타머 사이언스는 그 진단 키트 관련된 종목입니다. 폐암 조기 진단 키트 관련된 종목인데 네. 단순 진단 키트 이게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니라 이게 비급여가 적용이 됩니다. 아시겠지만 급여 같은 경우는 의료보험이 적용이 되는데 비급여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소위 말하는 실손보험 여기에 보험이 좀 적용이 될 수가 있거든요. 이게 의사 처방이 있다는 전제를 깔고요. 그러면 이 병원에서 어쨌든 요새는 이제 40세가 넘게 되면 이제 암 같은 경우도 이제 그 보험이 건강 진단을 좀 받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어떤 그 진단 키트 같다라면 비급여가 적용이 되면은 병원에서 이게 의도적으로 이런 부분을 또 그 진단을 받게 조금 유도를 하는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진단 키트 수요가 증가를 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어쨌든 이 임상 결과도 같이 가져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임상도 중요하지만 매출 발생 가능성, 그러니까 비급여 적용이 되다 보니까 이게 어쨌든 이 사용이 증가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 요것 때문에 앞타머 사이언스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에비온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순수하게 본업인 이제 임상이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고형암 항암제에 대해서 일상이 최근에 마무리가 되는데 일상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안전성과 그리고 투약량을 테스트를 합니다. 근데 이게 임상이 마무리가 되게 되면서 결과가 나왔고 이제 한국과 호주에서 현재 이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상 결과가 나오게 되면서 1차적으로 주가가 좀 반등이 나왔다가 최근 조정을 받고 있는데 어쨌든 앞으로 2상, 3상 진행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지금의 주가 조정은 이상을 대비한 어떤 이 가격 조정이기 때문에 충분히 저가 매수에 나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방금 말씀드린 앞타머 사이언스, 에이비온이 이걸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고 찾아보면 이와 유사한 어떤 이유가 있는 종목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앞타머 사이언스와 에이비온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참고
그러니까 사례라고 좀 보시면 이런 종목들 쪽으로 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사례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약바이오주 가운데서도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종목보다는 이유가 있을 네네. 법한 그런 종목들의 개별주에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이야기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알파프로의 정태근 투자전략팀장 함께했습니다. 팀장님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